자, 일단은 좀 필기를 좀 할 건데 일단 지금은 그냥 일단 들으시고요. 선생님 오늘 필기한 거 같은 경우는 단톡방에 올려줄게요. 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정리하세요. 일단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쌤이랑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할 게 뭐냐면요. 이제 3차 함수랑 4차 함수에 대해서 심화 과정을 이제 다룰 거거든요. 네, 근데 좀 외우는 게 있는데 일단 증명까지는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요. 증명 과정 쌤도 여기 다 적어줄 테니까 본인이 한 번쯤은 증명을 해보는 게 나중에 문제 적용시킬 때 사용하기 수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3차 함수부터 얘기할게요. 자,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자, 우리가 기초적으로 먼저 했던 건데 3차 함수는 변곡점 대칭이에요. 변곡점 대칭인 함수가 3차 함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차 함수가 그래프로 얘기하자.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자,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자, 풀 체크하고 내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죠. 자, 동고는 지금 극대극소까지 시험 범위인데 요거 알고 있는 게 시험 문제 풀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동고까지 오늘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존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었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자, 이 도함수의 대칭축으로 쭉 선을 내리잖아요. 그럼 이 점이 도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지점이죠. 또한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죠. 또한 도함수란 접선의 기울기를 y값으로 하는 함수라고 했죠. 그럼 보시면 자, 여기 지금 f'x가 좌우 기준으로 대칭돼 있단 말이지. 그럼 즉 y값이 서로 동일한 거잖아,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은 거죠. 좌우 대칭으로. 그럼 그걸 원함수에 적용시키면 뭐냐면 대충 한 이 정도 지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고 그걸 이 그림에다가 체크하게 되면은 요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똑같은 지점을 체크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다시 내리게 되면 요 지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가 결국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아이고 씨.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변곡점 대칭인 함수예요. 그래서 그 변곡점을 찾는 방법도 이제는 조금 알고 계시면 방법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 아니면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거기에 대한 대칭축을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 괜찮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니다. 요 얘기는 지금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여기서 이제 쌤이랑 식을 만들 때 좀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일명 점 A, B 대칭식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A, B를 기준으로 대칭인 함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식으로 한 번에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로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저요? 눈이 뒤집히려고 하는데. 저요? 네. 저 아닌데요. 너 맞는데요? 저 완전히 중. 아, 진짜요? 네. 아, 집중할 때 눈이 이렇게 뒤집히는군요. 저요? 네, 너요. 저 아니에요. 오, 그럼 난 누구를 보고 얘기한 거죠? 저 완전히 중앙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눈 집중하면 눈이 뒤집힌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 일단 요 식을 만들 때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되냐면 첫 번째 개념으로 너네 평행 이동이란 걸 하게 되면요. 뭐가 절대로 안 바뀐다라고 하죠.
모양이 안 바뀐다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 3차함수가 한 이쯤 이렇게 있어. 그럼 대충 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 지점이 변곡점이 되는 자리라고 치자. 그럼 이거를 평행 이동시키면 원점으로 오게끔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자 이렇게 원점으로 오게 시켰을 때 여기 있던 점이 일로 이동했는데 이게 지금 원점으로 이동했잖아. 그럼 얘는 지금 이 현 상태는 원점 대칭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원점 대칭인 함수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홀수 차수로만 구성된 식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홀수 차수로 만들어 놓고 다시 원래대로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되겠지. 괜찮나? 그래서 봐봐. 자, 이 점 A, B 대칭식을 만들 때는요.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면 fx가 일단 저 A, B를 원점 대칭을 시킬 거예요. 원점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일단 x축으로 몇 칸 이동해야겠어요? 마이너스 A칸. y축으로 마이너스 B칸 평행 이동시키면 원점이 되겠죠. 그럼 그 함수는 다시 무슨 함수라고? 원점 대칭 함수. 기함수잖아. 홀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잖아. 그럼 그때 식이 자 지금 최고차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문자 잡을게요. mx 세제곱 더하기 n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돼? 홀수 차수로만 구성된 거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평행 이동시켜 놓고 원점으로 만든 다음에 식을 만든 거지. 그럼 다시 우리 뭐 해줘야겠어? 원상복구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0,0이 있어. 그럼 다시 A, B가 되려면 X축으로 몇 칸 가야겠어? A칸 가야겠죠. Y축으로 B칸 이동시켜야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축으로 A칸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X 대신에 X-A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Y축으로 B칸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플러스 P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이래요. 2,1 대칭식이래요. 그럼 fx는 바로 식을 a x-2의 세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2 더하기 1 이렇게 바로 만들자는 거예요. 의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변곡점 대칭 함수다 보니까 요 식을 만드는 과정을 활용할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3차 함수인데 변곡점에 관련된 대칭을 가지고 fx식을 만들래. 그럼 그랬을 때는 요 개념을 활용하게 되면은 너네 풀이가 많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오늘 문제 풀면서 다 활용할 겁니다. 이제 쌤이 길이비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x를 쉽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1대 루트 3이라는 게 있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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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부터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 자, 1대 루트 3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어요. 요 점이 변곡점이야. 이게 변곡점일 때야. 변곡점에서 자, 여기서 x축이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고 쳐보자. 그러면 그때 x축하고의 교점이 근 하나랑 그리고 극소를 지정할게요. 극소를 뜻하는 이 점의 x좌표까지 쌤이 빨간 점으로 체크했습니다. 그럼 그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1대 루트 3입니다. 요 길이랑 요 길이가 1대 루트 3이에요. 자, 증명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증명 어떻게 하냐면요. 자, 쌤이 지금 변곡점이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몇 콤마 몇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위에서 뭔 얘기했어요? 3차 함수가 변곡점 대칭이니까 그 변곡점 대칭인 그 점을 원점으로 평행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평행 이동을 시키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모양이지.
그럼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요 길이는 바뀌지 않겠지. 그래서 증명을 위해서 예시가 아니죠. 증명을 위해서 임의의 3차함수의 변곡점을 원점으로 이동시키게요. 그럼 원점으로 이동시키고 거기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얘가 변곡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식을 만들 거야. 그럼 얘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오케이? 네, 근데 우리 증명은 그래도 편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는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 아니어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자,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a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근 찾을 수 있지. 인수분해하면은. 더 얘기하기 편하게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ax를 할게요. 그리고 더 편하게 여길 제곱이라고 둘게요. 우리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이렇게 안 둬도 괜찮아요. ax 세제곱 더하기 bx라고 두고 증명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증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글이 0하고 a하고 마이너스 a인 거 확인되지.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겠지. 자, 그럼 이제 극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볼게요. 그럼 미분해야겠죠.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된다는 거 확인되죠. 그럼 여기서 얘가 0 되는 거 찾으면 x가 뿔마 루트 3분의 a 나온다는 것도 이해가 될까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루트 3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에 대한 비례식을 만들게 된다면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a지. 그럼 루트 3분의 a 대 요 길이는 a니까 a라고 잡게 되면 우리 비례식은 똑같은 숫자를 약분해도 괜찮고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괜찮아요. 그럼 a를 약분해도 괜찮은 거죠. 그럼 루트 3을 곱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1대 루트 3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증명은 그냥 너네가 평소에 익숙하게 이거 이식 이런 지금 이 알려준 스킬을 너네가 지금 자연스럽게 써야 되거든요. 한 일주일 연습하면 돼요. 그럼 그걸 위해서 한번 증명해보시고 너네가 다시 증명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증명을 할 때는 편하게 하면 좋으니까 요식 가지고 증명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변곡점을 뚫는 x축이 형성됐을 때 변곡점을 뚫는 x축이 형성됐을 때 그때 극소랑 근의 길이비가 1대 루트 3이 된다는 거예요. 자주 활용됩니다, 생각보다. 오늘도 쓸 거예요. 오늘 선생님 문제 준비해왔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꼭 증명 한번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할 거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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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 이제 먼저 그림을 그려놓으면요. 자, 여기서 했던 거 조금 활용할게. 여기서 fx를 x 세제곱 이거 여기 잘못 썼다. 마이너스 a제곱 x라고 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죠. 그리고 여기가 루트 3분의 a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것까지는 문제 없죠. 자, 그럼 도대체 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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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뭐냐면요. 자, 이 극대값, 극소값을 찍어줄게요. 그 상태에서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요. 극소에서도 마찬가지로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요. 오케이. 처음에는 뭐야 이게 할 텐데 나중에는 굉장히 이게 편리한 도구가 될 거니까 자, 지금 거부감 갖지 말고 쌤이 끝까지 말 들어주세요. 자, 지금 여기서 교점 발생했고 여기서 새롭게 교점이 발생했지. 그럼 이 상태에서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줍니다.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극대에서도 그어주고요. 극소에서도 그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곡점에서도 그어주세요. 그럼 이 지금 직사각형이
몇 등분 됐다는 게 확인되죠. 4개로 나눠졌죠 일단. 근데 이때 이 길이가 전부 다 같습니다. 이걸 너네가 제일 많이 쓰게 돼요. 일단 원리는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면 이해하는 데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증명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요 3차 함수식은 쌤이 적어놨어요. 자, 그럼 이제 어디냐? 요 점의 x좌표를 찾아볼게요.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3차 함수랑 이 극대점에서의 상수함수와의 교점이죠. 그럼 이 극대값을 알면은 요 상수함수를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를 대입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를 대입하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a 세제곱 더하기 루트 3분의 a 세제곱이어서 계산해 주시면 3루트 3분의 2a 세제곱, 여기까지 적히게 됩니다. 자, 이 식이 3루트 3분의 2a 세제곱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 상수함수 구했죠 이제? 얘가 y는 얘인 거죠? 자, 그러면 교점을 또 찾아볼 겁니다. 그럼 얘와 얘의 교점을 찾겠다는 소리인 거니까, 자,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x는 3루트 3분의 2a 세제곱이라고 둘 수 있겠고, 자, 이걸 다 넘길게요 왼쪽으로.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x 빼기 3루트 3분의 a 세제곱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등장하겠지. 3차 방정식이 등장하겠지. 자, 근데 확인해봐요. 자, 다시 지금 이 식은 요 3차 함수랑 요 상수함수와의 교점을 지금 만든 식이에요. 근데 그림 보면 알겠지만 그 둘의 교점은 지금 현재 몇 개죠? 2개죠. 얘랑 얘지. 그럼 이 교점의 x좌표가 근이라는 것은 직역도록 1학년 때부터 했던 얘기지. 근데 얘가 지금 요 상수함수랑 접하죠. 접하면 무슨 근 갖는다고 했죠? 중근 갖는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 나머지 한 근은 k라고 하고 요 중근은 압니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라고. 알죠? 자, 그러면 이거의 근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k, 이렇게 총 3개를 잡아줄 수가 있겠지. 중근이니까 중복된 거라 2번 써야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3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겁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세근의 합을 쓸 거거든요. 자, 세근의 합은 몇 차항계수랑 관련이 있지? 세근의 합은 2차항이랑 관련이 있죠. 여기 2차항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세근의 합이 몇이어야 되는 거야?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세근의 합이 0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더하기 k가 0이어야겠지. 그럼 결론 k가 루트 3분의 2a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k를 구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얘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지금 너네가 증명하기 편하게 기함수로 둔 상태였거든.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요 점의 좌표를 구했다는 건 이 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원점 대칭 시키면 되니까. 그럼 이 점의 x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a까지가 나올 거야. 자, 여기까지 확인된다? 자, 그럼 여기 루트 얘랑 빼면 되겠지. 뭐 나오죠? 루트 3분의 a 나오죠. 여기 길이 어때요? 루트 3분의 a죠. 여기 길이 어때요? 루트 3분의 a죠. 여기 길이 어때요? 루트 3분의 a죠. 어때요? 다 똑같죠. 증명 끝났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실제로 언제 많이 쓰냐면요, 진짜 많이 쓰거든요. 특히 뭐냐면 fx 식 만들 때 제일 많이 써요. 식 만들 때. 너네
도함수 활용해보면 알겠지만요. fx 구하라는 문제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특히 신명이나 뭐 인재나 그 농고나 그 뒤쪽에 그 프린트들 보면요. 다 fx 구하라는 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그때 그거를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라고 두고 문자 4개 잡아가지고 막씩 만들면 엄청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스킬이에요. 자, 언제 쓰냐?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3차함수가 나와 있고요. 자, 극대가 마이너스 2에서 갖는다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서 극대에 x축이랑 평행한 선을 그어서 여기 좌표를 몇 정도 할까? 4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극소 잡으래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처음에 연습한 대로 하면은 극소에서 선 긋고 선 긋고 선 긋고 변곡점에서 긋고 여기서 긋고 해서 4등분을 시켜요. 그럼 이 길이가 몇이죠? 6이죠. 그럼 하나당 몇인 거예요? 2인 거죠. 그럼 여기서 2 한 번만 왼쪽으로 가면 되겠지. 그럼 여기 x좌표가 몇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금방 쓸 수 있죠. 물론 지금이야 쌤이 지금 쉬운 예제로 그냥 숫자로 거의 다 보여줬지만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이렇게. 이따 문제 풀면서 더 얘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크게 자, 1대 루트 3이라는 친구랑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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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두 개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활용될 건데 좀 더 비중을 따지자면 얘보단 얘가 더 많이 써요. 특히 식만 낼 때. 자, 하나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게요. 왜 얘를 더 많이 쓰냐면요. 너네가 fx를 구할 때 fx 자체를 구하기 힘드니까 fx만 가지고 식을 구하지 않고요. 교점식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드는 편이에요. 교점식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요. 신명은 아마 유제 프린터 할 때 최근에 했죠. 그럼 교점식이라는 게 뭐야? 두 식을 뭐 하면은 쌤이 교점식이 됐어요. 둘이. 빼면 교점식이라고 했잖아. f 빼기 g가 뭐인 거야? 그게 f랑 g의 교점에 관련된 그래프였던 거잖아. 그쵸? 그럼 그걸 가지고 식을 많이 만들게 돼 있어요. 문제 흐름상. 그걸 아는 친구랑 그걸 모르는 친구의 풀이가 진짜 뻥한 쪽 5배 이상 차이 나요. 시간으로 따지면 3, 4분 이상이 차이 납니다. 한 문제당. 그냥 조금만 상위권인 애들은 다 알고 있는 편이에요. 물론 상위권이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 그리고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3차 함수 먼저 얘기하고요. 자, 4차 함수는 2차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자, 이제 다음 얘기 잠깐 할게요. 자, 4차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4차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y는 절대값 fx라는 친구가 있어요. 즉,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너네 일반적으로 미분이 언제 안 된다라고 배우죠? 첨점, 뾰족점 이런 거 보일 때 미분이 안 된다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문제 풀 땐 다 그림으로 했지. 이제는 식으로 정리할 거야. 자, y는 어려운 거 아니야. y는 절대값 fx가 x는 k에서 자,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미분이 불가능할 조건이랑 미분이 가능할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미분이 불가능하대요.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거니까 K라는 점이 무슨 점이 돼야 되는 거야? 뾰족점이 돼야 되는 거지.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자, 봐봐. 이런 식으로 함수가 돼 있었어. 자, 그럼 절대값을 했어? 그럼 얘가 여전히 뾰족점이니? 아니지. 뾰족점이 되려면 언제 뾰족점이 발생하냐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요. 왜? 이 상태에서 접으면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서 뾰족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럼 뾰족점이 발생을 하려면 K가 극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할 조건은 처음에 K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근이어야 됩니다. 근데 또 근이라고 해서 만약에 중근으로 갖는다고 쳐보자. 그럼 중근으로 가지면 이거 접어서 올렸을 때 여기 뾰족해지나요? 아니죠. 뾰족해지지 않죠. 그럼 또 중근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그러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냐면, 자, 중근일 때 특징이 뭐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체크하면 이렇게 생기지.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K가 근이면 중근에 갖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F'K가 0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안 돼요. 봐봐요. 얘는 K가 근이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죠. 검은색이 원래 거죠. 그럼 여기서 미분이 안 돼요. 근데 K에서 근이에요. K에서 근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그럼 이건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뾰족점이 안 생기니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힌트가 나왔어요.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미분이 가능하고 싶으면요, 얘는 두 개로 갈리거든요. 아까 처음에 살짝 보여줬는데 얘가 근이 아니에요. K가 근이 아니야. 붕 떠 있어. 그럼 이거 접어서 올릴 때 뾰족점 생기니? 안 생기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 K가 근이 아닐 때예요. K가 근이 아니면 미분이 가능합니다. 뾰족점이 생기지 않으니까. 근데 두 번째로 만약에 K가 근이었어. 그랬을 때는 무슨 근의 형태만 미분이 가능한 거지? 중근의 형태만 미분이 가능한 거지. 근데 그걸 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인 거예요? 0인 거죠. 그래서 F'K가 0이면 되는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FK랑 F'K가 같고 얘가 0으로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다? K에서 중근을 갖는 식이란 거예요. 중근을 갖는 식인 거고 미분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당연히 물론 중요한 건 미분 가능할 때가 더 중요하긴 해요. 가끔씩 얘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다시 확인하면은 절대값 함수가 x는 k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려면은 k가 근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안 돼요. 요 그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분이 가능할 때는 k 자체가 근이 아니든가 아니면 k가 근이었으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서 중근이 되게끔 만들든가 이러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요거 가지고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보자 이제. 자, 쌤은 지금부터 가능하면 미분을 안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식만 들어야 돼요. 봐봐요. 자, 문제 봅시다. 최고 차이 녀석은 1인 3차함수가 있고요. 자, 그때 fx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fx의 극대값을 구하려면 당연하게도 fx가 뭔지 알아야겠죠. 자, 그럼 조건을 봅시다. 가조건 한 등씩 나와 있고, 자, 지금 f'x가 f'-x랑 같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그럼 이 말이 뭐를 가리키는 식이었죠? 바로 나와야 되죠. 우함수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f가 3차야. 미분하면 2차겠죠? 그죠? 미분하면 2차겠죠? 그럼 2차인데 우함수라는 것은 무슨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홀수 차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소리겠죠? 오케이? 자, 그럼 또 정리하자. 이거는 우리 적분할 때 얘기했던 건데, 적분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중간고사 할 때 도움이 되니까 적분까지 억지로 조금 진도 나간 겁니다. 너네
기함수를 적분하면 조금 까먹은 거 아니죠? 기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했었죠? 우함수. 우함수가 나온다 했어요. 아이고 잠수도 100%입니까? 아니면 아닐 수도 있습니까? 자, 너네 부정 적분하면 특징이 차수 하나 뭐예요? 늘죠. 그리고 뒤에 뭐가 붙어요? C, 상수가 붙죠. 그 상수는 y축 대칭인 함수입니까? 아니면 y축 대칭이 아닐 수도 있습니까? 그 상수 함수는? 무조건 y축 대칭이죠. 즉 C는 우함수에 포함되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함수를 적분하면요 반드시 우함수가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100%입니다. 근데 우함수를 적분했어요. 그럼 우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차수가 하나 늘어나니까 기함수 형태의 식이 나오겠죠. 근데 막판에 누가 붙어? C, 상수가 붙지. 근데 상수는 홀수 참수가 아니잖아. 우함수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럼 기함수였으면은 C가 몇이어야 돼? 0이어야겠죠. 그럼 기함수가 아니었다는 건 C가 0이 아니란 소리인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개념을 끝내면 안 됩니다. 개념을 끝내면 안 되고 C가 0이 아닐 때 좀 더 주목하면은 C가 0이었으면 기함수라 했으니까 원점 대칭인 거지. 근데 C가 0이 아니었어. 그럼 너네가 fx식이 있고 뒤에 C 붙었을 때 그 C 역할이 뭐야? y축 평행이동이잖아. 그럼 0,0이었던 게 뒤에 C 때문에 y축으로 C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0,C 대칭이 됩니다. 즉 점대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이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변곡점이 되는 거죠. 얘가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천천히 연습합시다. 진짜 중요한 날입니다. 너네 앞으로 고난이도 문제 풀 때 다 이거 쓰이게 돼 있어요. 이제 슬슬 도함수 활용 고난이도 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쓰게. 아마 신명은 주구장창 이 소리 할 겁니다, 내가. 그럼 이제 봐보자. 도함수가 우함수라 했죠. 그럼 우함수, 자, 적분 사용하자고요. 적분 활용합시다. F 구해야 되니까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럼 적분하게 되면은 무슨 함수가 된다고요? 기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했죠. C가 0이었으면 기함수 맞고 아니었으면은 0, C 대칭인 함수가 된다 했죠. 그럼 봐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게 F입니다. 일단 그림으로 먼저 너네 친숙해지자는 거예요. 자, 그럼 F를 그렸어요. 그럼 얘를 변곡점이라 했을 때 얘가 0,C가 되는 거겠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2에서 극속값 마이너스 11을 갖는다고 했지? 2에서 마이너스 10이라는 극속값을 갖는다 했으니까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12가 나온다는 소리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점의 x, 그때가 되는 x좌표는 몇일까요? 라고 하면 바로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아까 1대1 대1 대1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리고 아까 뭘 했어요? 3차 함수는 변곡점 대칭이라고 했죠. 야, 얘를 이제 변곡점에 대칭시켜 보겠어. 여기로 갈 거 아니야. 대각선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C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니까? 아니 2니까 마이너스 2여야 0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인 거예요.
됐나요? 물론 0,12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라고 해서 여기가 12인지는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어. 하지만 여기 x좌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치? 자, 여기까지가 너네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고, 다시 돌아가자. 0,C대칭이라고 했지. 자, 쌤이 아까 뭐 알려줬냐면 점대칭식 만드는 법 알려줬죠. 자, 최고 차항의 수가 1입니다. 그러면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원래는 x-0의 세제곱 더하기 a 곱하기 x-0 더하기 c 이렇게 바로 식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간단하게 하면 여기까지 나오겠죠. 됐나? 자, 그럼 문자 몇 개? 2개. 식 2개 필요하겠죠. 식 2개 필요하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얘를 대입해서 식을 만들 수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얘를 미분해가지고 이 2가 극소가 되는 지점이죠. 너네 극소가 되는 지점이 결국 프라임 값이 몇이 되는 지점이죠. 0이 되는 지점이죠. 그럼 2 넣으면 0 되겠지. 자, 그래서 식 만들면 f'x는 3x제곱 더하기 a라고 잡고 2 넣고 0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2가 나올 거고요. f2가 마이너스 12니까 2 넣으면 8 더하기 2a 더하기 c여서 이거 c값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c값 계산하게 되면 4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극대값 찾으라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거 하고 이제 초간단으로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답은 20이에요. 자, 초간단 풀이를 보라색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족권 보면은 우함수 나왔죠? 우함수는 y축 대칭이죠. x는 0대칭이죠. 자, 그리고 우함수 적분하게 되면은 0,c대칭 된다 했죠. 그리고 나조건 보면은 2에서 극소값 갖는다 했고, 자, 0,c대칭입니다. 그럼 2에서 극소니까 어디서 극대인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 극대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럼 프라임 자체를 식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자, 최고차의 수가 1이죠. 그럼 x 세제곱으로 출발하겠지. 미분하면 3x제곱으로 출발하겠지. 근데 거기서 2랑 마이너스 2가 f'x가 0이 되는 지점, 즉 근이 되는 자리죠. 그래서 f'x를 3 곱하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12까지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바로 적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c까지 되겠죠. 그리고 2 넣고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식 만들면 됩니다. 이제. 그럼 8 마이너스 24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2. 그래서 c가 4. 이렇게 바로 만들어 버리면 fx가 바로 완성됩니다. 적분 안 쓰고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적분 알고 계신 게 편해요. 그래서 내가 부정 적분까지 한 겁니다.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복습 잘해야 돼요. 아마 오늘 지금 다 좀 생소한 내용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당장은 이해되더라도 다시 풀면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연습해서 본인 거 만드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죠? 자, 넘어가고, 자, 얘는 또 다른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줄 거 좀 되게 많습니다. 자, 일명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공식입니다. 자, fx가 ax 세제곱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자, 그래프가 자,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차라는 것은요. 그림으로 체크하면 뭐냐면 요 길이를 뜻하는 겁니다. 요 길이를 뜻하는 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예요. 자, 이거는 적분의 넓이라는 개념으로 이용해가지고 증명이 돼서 과감하게 생략하고 결과만 적겠습니다. 얘도 꼭 암기 부탁드립니다. 자,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자, 베타 알파는 어디냐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입니다. 아마 공식이 많이 어색할 거예요. 특강 안 들었던 친구 제외하고. 특강 들었던 친구는 괜찮을걸요? 왜냐면 특강 때 2차 함수 넓이 공식이라 해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걸 알려줬었거든요. 특강 교재 보면 있습니다. 그거에 조금 확장된 버전이에요. 이거 알고 계시면 아주 좋습니다. 요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지금 되게 생소한 거라 이게 학교 시험에 내가 설마 나올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자주 출몰합니다.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원준이 놀랬어요. 자, 요 길이는 혁진 한번 읽어볼래요 다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는 어떤 거예요 공식이? 이 길이 공식은? 2분의 절대값의 베타 빼기 세제곱. 자, 여기서 A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fx의 최고차항의 수 말하는 거고요. 이 베타랑 알파는 뭐냐면 극대극소가 되는 자리 있죠. 극대극소가 되는 자리, 즉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 그거의 차입니다. 베타 빼기 알파. 두 분의 차입니다. 구분 지을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A는 최고차항의 개수고 베타랑 알파는 도함수의 근입니다. 도함수의 근. 자, 준비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fx 3차 함수 나와 있죠? 문자 3개입니다. 그렇죠? 가족권 볼까요? 문자 5개입니다. 그럼 너네가 이걸 풀려면 식이 몇 개가 필요한 겁니까? 원래? 5개가 필요한 거죠.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자, 근데 획기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오늘 했던 걸로 풀면. 자, 본다잉. fx는 알파랑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죠. 그럼 이 알파, 베타가 도함수의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지. 뭐 누가 더 큰지는 몰라. 그리고 이 두 점은 중요한 말 0,1의 대칭이라고 나와있죠. 3차 함수죠. 3차 함수인데 알파 베타가 극대극소 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이 둘이 0,1 대칭이래요. 그럼 저 0,1의 정체가 뭐인 거예요?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이 여기까지예요. 3차 함수 잡고 알파 잡고 누가 더 큰지는 상관없으니까 알파 베타 아무렇게나 잡고 그리고 요 점에 대해서 즉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라는 겁니다. 자, 확인됐습니까? 건이 괜찮아요? 네. 뭐 톰이 느려요. 자, 그럼 이제 나조건 봅시다. 나조건 보면은 절대값 f 알파 빼기 f 베타라 돼 있지. 자, 지금 너네가 그려놓은 그림에서 보면은 이 f 알파가 무슨 값이야? 극대값이지. f 베타가 극소값이지. 극대값과 극소값이 뭐인 거야 지금 저 나조건식은?
차인 거지. 요 공식 활용하겠다는 거. 됐네?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9분의 4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방금 얘기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공식을 활용하면요. 9분의 4는 2분의 자, 최고차항에서 fx 보면 알겠지만 3이에요. 3. 그럼 2분의 3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 할 때 그 베타 알파가 도함수의 근이 되는 애라고 했었죠? 그럼 얘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둘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식 정리할게요. 베타 빼기 알파. 자, 3분의 2 곱하면요. 27분의 8이어서 3분의 2까지 나옵니다. 세제곱해서 27분의 8이니까 3분의 2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럼 이 베타 빼기 알파가 뭐예요? 여기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가 3분의 2라는 겁니다. 됐나? 그럼 오늘 배웠던 걸 또 활용할 수 있어. 뭐냐면 오늘 배웠던 게 뭐냐면 극대에서 선 긋고 극소에 선 그었을 때 4등분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자, 실전에서는 어떻게 많이 활용하냐면요. 저 직사각형 다 안 그려요, 사실.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극대선 하나만 그어놓거나 아니면 극소 하나만 선 그어놓고 여기서 자르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사실. 요렇게 더 많이 써요, 실전에서는. 직사각형 안 그립니다. 너무 그림이 더러워져서. 그럼 여기가 3분의 2죠. 그럼 하나가 몇인 거니? 3분의 1이지. 근데 여기 0이라며. 그렇죠? 그럼 0이니까 뭐야? 오른쪽으로 3분의 1만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베타가 3분의 1이라는 게 밝혀져요. 그리고 이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뭐야? 도함수의 근도 찾은 거지. 도함수의 근도 찾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식 만듭니다. 자, fx가 몇 콤마 몇 대칭이라고 했죠? 가족권에서 0,1 대칭이라고 했고 그게 변곡점이라고 했죠? 그럼 점대칭식 만듭니다. x세제곱의 개수 3이죠? 자, 그래서 3x세제곱 더하기 a 있으면 안 되죠. a는 문제 있으니까 mx 더하기 1 이렇게 식 만들어주면 돼요. 0,1 대칭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쓰면 이거죠? 3 곱하기 x-0의 세제곱 더하기 m 곱하기 x-0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문자 m 하나만 구하면 되겠지. 그럼 얘를 미분해야죠. 왜냐면 도함수에 끝 나와 있잖아. 3분의 1 넣으면 0 나와야 되죠? 그럼 3분의 1 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 대입하면 1 플러스 m은 0이어서 n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와서 fx가 완성됩니다. a, b, c 다 끝났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r 했으니까 a가 0, b 마이너스 1, c 1이니까 답은 0이 됩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풀이 요거랑 이게 다인 거예요. 획기적으로 짧아지죠. 정말로 시간 단축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요. 쌤이 이제 매 수업마다 한 20분 정도씩만 계속 할 거예요. 이거. 너네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안 할 겁니다. 하루에 한두 문제 이런 식으로. 오늘은 좀 많이 하고요. 너네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 3번 가보자. 3번 오면은 자, 최고 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양수였으면 n자로 그려지는 거고 음수였으면 뒤집혀서 그려지는 거죠. 자, 그때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할 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fx를 알아야겠네 또. 그 fx가 자, 일단 생긴 걸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왜냐면 가조건 나조건에 따르면 극대극소가 있대요. 그럼 보니까 마이너스 2에서 극소고요. 1에서 극대예요. 그치? 자, 그러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나조건 다시. f 프라임 x는 1에서 뭐래? 즉 f 얘기하는 게 아니죠. 프라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너네가 지금 현재 여기서 fx가 마이너스 x세제곱 이 꼴이거든? 그럼 f 프라임 x를 잡게 되면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되게 되겠지. 그럼 즉 f 프라임 x는 위로 볼록 형태를 띠겠죠. 그럼 여기서 극대를 갖죠 얘가. 근데 그때 x가 몇이란 거예요? 1이란 거죠. 그럼 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거지. 그럼 1이 무슨 점이 되는 자리라는 거야? 원함수는 변곡점 되는 자리란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는 거야. 이렇게 바로 체크하는 거죠. 자, 그럼 또 실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딱 그어요. 변곡점에서 내리고 극대에서 선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3등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길이가 3이죠. 여기 길이가 3이죠. 그럼 여기도 3이겠죠. 그럼 극대가 되는 x좌표는 몇인 거야? 4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또한 여긴 6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 x만 잡은 거야. y를 잡은 건 아니야. 근데 6이 아니구나. 7이지. 표정 보고 알았습니다. 땡큐. 자, 여기까지 됐나요? 약간 최고창에서 마이너스 1이 했죠. 자, 그럼 뭘 알게 된 거예요? 도함수의 근을 알게 된 거죠. 도함수의 근이 몇하고 몇이야? 마이너스 2하고 4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f 프라임 x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걔를 미분했을 때 f 프라임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랑 4가 근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식을.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4까지가 나오겠죠. fx가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지? 자, 그럼 지금 우리는 가조건하고 나조건만 썼단 말이야. 자, 그럼 다조건 써야 되거든. f의 극소값은 마이너스 f3이랑 같다 했지. 자, x 몇에서 극소 같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f3이랑 같다라고 만들 수 있겠죠. 잠깐 얘를 이제 fx 얘기해야 되니까 적분합시다. 적분 써도 괜찮습니다. 서술형에서만 안 쓰시면 돼요. 3x제곱 24x 더하기 c까지 되겠죠. 우리 뭐만 구하면 되죠? c만 구하면 되고 c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게 다조건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다조건에 대입하면요 c 안 사라져요. c 깔끔하게 몇인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답 내는데 지장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다음 문제 가도 괜찮니? 그리고 쌤이 지금 페이지 하나당 2문제씩 났거든요. 그거 너네 밑에다 복습 편하게 하라고 만든 겁니다, 지금. 주구장창 다 써버리셨네. 오케이. 자, 이제 얘까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2문제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조금 쉬시다가 문제 이제 푸시면 됩니다. 신명은 그러고 잠깐 유지 한두 문제 할 거예요. 자, 보자. 4번. 원래 4차 패스.
4차 패스. 4차 와우 좋됐다. 야 얘들 4차라서 4차는 수혈할 거거든. 자 9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런 씨. 자 9번 봅니다. 9번. 중요한 게 또 4차로 문제가 돼 있었네. 자 이제 좀 테마를 바꾸겠습니다. 이제 3차 내용 말고요. 이제 뭔 내용 얘기할 거냐면은 자 우리 이제 요식 다루는 거 연습할 거예요. 자 요식이 무슨 식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세 글자로? 네, 교점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즉 fx 빼기 gx는 뭐냐면요. fx랑 gx의 교점에 대한 식인 거예요. 지금 얘는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 보면은 f''이랑 g'이랑 따로따로 써 있죠, 지금. 근데 얘는 뭐냐면 같이 돼 있죠. 그치? 그러니까 즉 이거야. 얘네 둘이 이렇게 따로따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같이 묶어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까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름부터 알아야 되는 거야. 둘이 빼면 무슨 식이라고 했지나? 교점식이라고. 그럼 여기서 너네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뒤에 있는 게 x축 역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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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봐보자, 문제 좀. 자, 지금 문제 보면은 뭐 3차함수, 4차함수 어쩌고 나와 있는데 프라임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프라임 그래프가. 근데 지금 hx는 fx 빼기 gx라고 돼 있죠. 근데 그거에 뭐가 되는 x값 찾으래요. 극소가 되는 거 찾으래죠. 그럼 극소가 되는 걸 찾으려면 우리는 미분을 해야겠지.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미분을 하자. 그럼 일단 h'x를 쓰게 되면 f'x 빼기 g'x까지 나오는 건 상관없죠. 여기까지 상관없죠? 그럼 다시 h'을 다시 해석하면은 f'과 g'의 교점에 대한 식이란 거지. 그리고 다시 여기서 얘기했던 거 똑같이 얘기. g' 뒤에 있는 걸 무슨 축으로 바라보라고요? x축으로 바라보라는 거야. 자, 근데 이거를 결론부터 얘기해서 너네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얘기한 뭐냐면 g'이 지금 이거거든? 이걸 x축으로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팽팽하게 핀다고 생각해. 이 곡선을 팽팽하게 핀다고 생각을 해. 오케이? 자, 그래서 너네가 뭘 보면 되는 거냐? 일단 교점부터 봐. 교점식이니 교점식 딱해. 교점부터 봐. 교점 몇 개예요? 3개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린 여기 옆에다가 살포시 f'x 빼기 g'x라는 같이 들어있는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는 고1 때부터 배워왔어요. 교점의 x 좌표가 근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b고 여기가 d고 여기가 2인 거예요. 지금 교점이 3개니까. 그치? 그리고 다시 요 선을 무슨 축처럼 생각을 하라고요? 이 g'x를 x축처럼 생각하라 했으니까 이거를 g'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g'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쌤, 왜? 저희 프라임 X가 3차 아니에요? 왜? 잘못했어요? 그림이 이상. 아, 그림 잘못됐니? 파란 색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fx가 G 프라임 아이. X g'이 3차 이런 요거군요. 요거였군요. 그 이걸 파란색으로 하면 좋댔나 이제? 자, 요게 x축 역할하는 거야. 요게 x축 역할. 쏘리.
약간 좀 알아. 자, 이걸 팽팽하게 늘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써봐. P 왼편 보면 자, 지금 검은색 선이 F야. 검은색 선이 F야. 누가 더 위에 있어요? F 프라임이 더 위에 있죠. 여기서는 G 프라임이 더 위에 있죠. F가 더 위에 있죠. G가 더 위에 있죠.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거기에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팽팽하게 늘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팽팽하게 늘린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이제 얘를 x축 해서 이게 x축보다 위에 있는 거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고 x축보다 위에 있는 거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고 그걸 표현해 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됐습니까? 막상 몇 번 해보면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지금 F'X 빼기 G'X를 한 번에 그린 그림입니다. 너네 이거 와닿지 않으면 내가 조금 더 와닿게 좀 해줄게요. 너네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죠? 이렇게 생긴 애죠. 그지? 그럼 봐봐. 얘랑 얘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 그럼 이 친구는 0하고 1이 근이고 2는 지금 빼기를 기준으로 나눈 거야? 그럼 2는 이쪽에 그려지겠지. 그치? 그럼 이때 교점의 x좌표는 똑같이 몇이에요? 뭔 0이에요. 마이너스 1하고 2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를 한꺼번에 그래프가 이거인 거고요. 둘이 빼기를 기준으로 얘 따로 그린 그래프가 이거라는 거야. 근데 그림은 다를지언정 교점의 x좌표인 근은 변함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이거랑 엮어서 얘기하면 뭐야? 이 빨간색 선이 x축 역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x축 역할하고 있는 거 아니야? 또 봐봐. 자, x제곱하고 마이너스로 하고 x 플러스 2는 0이라고 놔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얘로 나눠서 그리면요. 이렇게 이차함수 생겼겠죠? 그리고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의 교점과 여기서의 교점이 똑같이 모인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2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식이 변하진 않았잖아요. 관점만 바꾼 거지. 그럼 얘도 요거랑 엮어서 얘기하면 뭐야? 이 파란색 선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야? x축 역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쌤이랑 지금. 그럼 얘는 x축을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눕히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 그림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팽팽하게 늘려 생각하는 거야. 됐죠, 이제? 그럼 봐봐요. 그럼 이제 풀마 체크하면은 x 몇에서 극소 가져요.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니까. D에서 갔겠죠. 끝난 거예요. 자, 바로 오른쪽 가볼게요. 자, 10번입니다. 4차함수 도함수 f 프라임. 이번에 제대로 구별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돼 있어요. f 프라임이랑 g 프라임이랑. 자, 그리고 나서 뭐래요? hx는 fx 빼기 g가 자, 극대일 때 x 값 찾으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둘이 빼기 돼 있지. 빼기 돼 있으니까 교점식이지. 그리고 얘를 뭐로 바라보라고? x축으로 바라보라고. 그럼 극대 얘기하는 거니까 프라임 해서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 요거 보는 거잖아. 그럼 g 프라임이 x축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g 프라임을 빨간색으로 체크하면 요 선이잖아. 그죠? 그럼 요게 x축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x축처럼 바라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
눕히면 되잖아요. 눕히면. 그죠? 자, 그럼 눕히게 되면은 그래프가 어느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눕히게 되면은 빨간색 선이 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교점이 A라고 돼 있잖아. 또한 여기 C라고 돼 있잖아.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 Y값은 달라. 근데 X값 좌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교점에 대한 X좌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마 체크하면 그때 언제 가져요? 바로 2에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5번인 거예요. 너네 이거 익숙해지죠? 그럼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기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답이네. 이렇게 해요 나중에 이제. 지금은 처음이니까 얘가 X축 역할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그려주는 거고요. 자, 아시겠습니까?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 지금 오늘 설명했고 수요일에도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할 겁니다. 지금 남은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살짝 쉬시거나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